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일본에서 iOS 본격과를 공부, 스터디를 하고 있는 KJ 코드라고 합니다. 오늘은 KJ 코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랑 제 소개, 그리고 오늘 첫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 녹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주제로 iOS 카테고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KJ 코드는 일본에서 결성된 한국 사람들 위주로 된 스터디고요. 2010년 6월 달 정도부터 네이버 카페에 있는 맥북이랑 그 다음에 트위터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처음에 6명 정도? 6명이었나요? 6명 정도였나? 그 정도 된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을 했다가 요거 보면 지금 이 회가 1층에 있는 다른 회의실인데 거기서도 모임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제가 다니던 회사 두 번째 사진은 제가 다니던 회사 회의실 빌려서 또 스터디를 했었었고요. 바베큐도 가고 왕년회도 하고 맨날 그런 모임을 지금 2010년부터 이런 거 있어요? 집에서 갖고 올 거 이런 거 있는데 나도 귀여운 거 있는데 회의실이 나중에 갖고 와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하면 한 3년 반, 3년 7개월, 8개월 정도 계속 iOS 뿐만 아니라 다른 IT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지금은 2주에 한 번 정도 스터디를 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 6월부터 했었고 처음에 9명 정도 했었네요. 근데 처음에는 9명부터 시작했다가 거의 한두 번 참가하고 빠진 사람들이 한 3, 4명 되고 지금까지 꾸준히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중에서는 저하고 재은이 형 두 명 하고 용석이 정도밖에 없죠. 아마 처음 초창기 멤버는 나머지 분들은 뭐 관동 지진이 나서 한국 간 사람들도 있고 나 그거까지 한국 간 사람들도 있고 해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 중에는 한 3명 정도 되고 거기서 이제 더 인원을 늘려서 지금은 15명 정도가 있고요. 뭐 매번 스터디를 할 때마다 한 10명에서 한 13명 정도 참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지금 6명 정도는 iOS 개발을 일로서 iOS 개발을 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뭐 자바라든지 시스템 쪽에서 일을 하면서 취미로 iOS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선 대부분 15명 중에 한 13명은 한국 분이시고 2명은 한 분은 베트남 분이시고 1명은 중국 분이시고 올해부터는 좀 다른 나라 멤버들도 많이 영입을 해서 멤버를 좀 더 늘려가고 좀 더 세계적인 그런 스터디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은 제 이름은 여기 안 써있네. 이름이 제일 중요한 이름이 없네. 이름은 지상훈이라고 하고요. 지금 79년생이고 게임 때도 이거는 일본에 유학을 와서 1년 정도 어학연수 하고 그리고 3년 동안 게임 전공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처음 입사한 회사에서는 인베이디드 시스템 개발을 했었고 영상 쪽 관련해서 뭐 손이라든지 앱손이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는 SOC라고 하죠. 시스템 원칙에 들어가는 개발을 C 언어로 했었었고요. 그러다 나중에 그 회사에서 이제 2010년 정도였나? 2010년 5월 정도에 이제 iOS 모바일 쪽으로 이제 좀 더 힘을 실기 위해서 저한테 이제 혼자서 공부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혼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막히는 부분도 많고 모르는 부분도 많고 해서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서 내가 뭐 부족한 실력이지만 사람들 한번 가르쳐 보자라는 느낌으로 가르쳐 보자라는 느낌보다는 가르치면서 내가 공부를 더 해보자 라는 취지로 스터디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뭐 제가 지금까지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참여했었던 프로젝트들의 아이콘들 2010년부터 지금까지 저는 계속 iOS 쪽만 개발을 하고 있고요. 다른 자바라든지 PHP라든지 뭐 웹 쪽이라든지 그런 쪽은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 같은 실무로 개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면서도 이렇게 앞에 나와서 강의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 횟수로만 따지면 한 50회 이상 했던 것 같고요. 일본에서 전문학교 다닐 때도 그때도 많이 발표를 했었죠. 사람들 앞에서 전 학년 모아놓은데서도 했었었고, 프로젝트 리더도 했었었고, 학교 다닐 때 동영 게임쇼 출전하는 것도 했었었고, 뭔가 좀 그냥 제 자신을 좀 하다 보면은 누구 따라가는 것보다 제가 앞서서 나가는 걸 좀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중간에 들어가면 적응 잘 못하는 타입이고요. 아싸리 비슷한 모임을 제가 하나 더 만들어버리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있으면서도 트위터에 이름이 뭐였더라? 동경에 사는 사람들의 모임? 뭐 그런 것도 해서 200명 가까운 멤버들이랑 오픈 모임도 자주 했었고, 그때가 딱 2010년도였나? 월드컵이 있을 때여서 월드컵 응원도 같이 모여서 했었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 다 한국들 많이 돌아가고 많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도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한국에서 2년간 있다가 다시 2013년에 일본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일본에 좀 더 적응을 하는, 아직까지는 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고 좀 더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 소개랑 저희 스터디 모임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처음으로 발표드릴 주제는 간단한 iOS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이면 많이 알고 계실 만한 얘기긴 한데, 카테고리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카테고리는 뭐냐면은, 지금 좀 영어로 쓰긴 했지만 이거는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상속 개념이에요. 클래스하고 클래스, A 클래스하고 B 클래스가 있으면 A 클래스나 B 클래스를 상속한다라든지 그런 거 상속이 있는데, 카테고리는 A 클래스가 B 클래스를 상속하는 게 아니라 그 B 클래스에 확장을 시켜서 B 다시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드는 걸 카테고리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상속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버티컬 상속, 그러니까 수직적인 상속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자기 클래스가 있고 그 위에 페어런트 클래스가 따로 있는 형식의 구조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새로운 클래스, 완전 별개잖아요. A 클래스, B 클래스 별개이기 때문에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B 클래스, 상속을 받는 놈은 자기만의 새로운 변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좀 이따가 뭐지? 화면 충전 안 됐어요. 조금만 뺐었을게요. 전용 모드로 들어가. 어디가 있지? 여기인가요? 새로운 변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변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좀 이따가 데모나 프로그램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새로운 변수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변수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프라이빗 변수에는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상속은. 그리고 새로운 메소드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버라이드 메소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버라이드 메소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들으면은 지금까지 쭉 써오던 거라서 별반 틀릴 게 없지만, 카테고리라고 하는 놈은 우선 수평적인 상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속이라기보다는 수평적인 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예를 들어서 NS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다라고 하면 NS 스트링에 iOS UIKit에서 제공하고 있는, UIKit이 아니죠, 코어 파운데이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소드들 중에 나는 이 기능 말고 다른 기능을 추가해서 넣고 싶은데, 그거를 상속받아서 다시 자기가 구현하는 것보다 카테고리로 확장을 시켜서 새로운 메소드를 만들어서 구현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른 프로젝트에서 쓸 때라든지 그렇게 모듈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수평적으로 똑같은 NS 스트링이라고 하는 놈의 추가 확장판을 만드는 걸 카테고리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클래스, 원래 있던 NS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것도 좀 이따 소스 코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우리가 상속을 받으면 이 오야 클래스, 오야 클래스, 페어런트 클래스에 있는 놈의 어떤 클래스를 쓴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주지만, 카테고리는 확장한 거기 때문에 NS 스트링 가로 열고 NS 스트링, 그 다음에 메소드 이름을 쓰시면
그대로 바로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같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변수를 추가를 할 수 없어요. 원래 갖고 있던 클래스에 있는 변수들만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뭐 스타틱 변수는 쓸 수 있지만, 카테고리 안에서의 스타틱 변수는 쓸 수 있지만 다른 퍼블릭 변수라든지 그런 거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상속이랑은 틀리게 카테고리에서는 프라이빗 변수까지 전부 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뭐 똑같은 놈이기 때문에 확장만 한 거지 원래 가지고 있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하고요. 네, 마찬가지로 새로운 메소드를 만들 수 있고, 대신 오버라이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오버라이드를 쓰게 되면 아마 에러는 안 나는데 경고가 뜨더라고요. 두 개를 비교를 하면은 새로운 클래스를 만든다기보다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지는 형식인 거고요. 상속은 카테고리는 그게 아닌 거고, 원래 있던 거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변수를 넣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넣을 수 있고, 이거 카테고리에서는 세모라고 했지만 스태틱 변수는 넣을 수 있지만 일반 퍼블릭 변수는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세모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변수 접근도 상속에서는 프라이빗 이외에는 다 접근이 가능하고, 카테고리는 뭐든지 다 접근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메소드는 그대로 만들 수 있고, 오버라이드 메소드는 카테고리는 사용을 못한다는 점, 이 틀린 부분. 보면은 별로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긴 한데, 왜 카테고리를 쓰느냐, 그냥 다 상속해서 쓰면 되지 않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카테고리를 쓰면은 뭐가 좋으냐면은 나중에 지금 이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에서 똑같은 기능을 쓰고 싶을 때 이 카테고리만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쓰시면 돼요. 요거 같은 경우, 상속 같은 경우는 그 기능 위에도 그 뷰나 어떤 그 독자만의 기능들도 많이 추가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듈화를 시키기가 조금 힘들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좀 힘들죠. 하지만 카테고리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재사용할 수가 좀 더 편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 많이 씁니다. 카테고리의 문법, 뭐 그냥 쓰는 방법이긴 한데, 상속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쓰듯이 골뱅이 인터페이스, 뭐 저희가 지정한 클래스 이름, 뭐 메인 뷰 컨트롤러라든지 뭐 메인 뷰, 메뉴 뷰 컨트롤러라든지 그런 이름을 넣고 땡땡 세미콜론이 있고 UI 뷰 컨트롤러를 상속받는다. 요 클래스는 요 UI 뷰 컨트롤러를 상속받아서 만든 새로운 클래스예요. 아까 전에 만들었던 make new 클래스라고 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이건 예를 들어 오버레이 뷰 컨트롤러가 있는데, 그거는 UI 뷰 컨트롤러를 상속받은 새로운 뷰인 거고, 마찬가지로 my 테이블 뷰 컨트롤러는 UI 테이블 컨트롤러를 상속받아서 쓰는 자기만의 새로운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놈들은 이 뒤에 있는 놈의 기능을 가진 새로운 클래스가 되지만, 카테고리는 약간 쓰는 법도 좀 틀리죠. 가로가 열려져 있고, 처음에 확장할 놈의 클래스 이름을 씁니다. UI 뷰 컨트롤러를 확장해서 나는 그 이름을 이 이름으로 쓰겠다. 예를 들면 UI 뷰 컨트롤러를 확장해서 오버레이 뷰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겠다. 아니면 또 다른 식으로 UI 뷰 컨트롤러를 확장해서 팝오버 뷰를 더 추가시킨 이걸로 쓰겠다든지, 여기는 자기가 마음대로 이름을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엑스코드에서 어떻게 카테고리 파일을 만드냐 하면은, 오른쪽 파일에서 위에 있는 메뉴에서 new 파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Objective-C 카테고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은 저희 지금까지 Objective-C 클래스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옆에 보면은 Objective-C 카테고리라고 있고, 그래서 카테고리 on. 카테고리는 저희가 이제 설정할 이름, 카테고리의 추가 기능의 이름 알아보기 쉽게 써주시면 되고, 어떤 카테고리를 확장할 거냐 할 거를 밑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지금은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유저 디파인 컬러라고 하는 카테고리 이름을 지어놨고요. UI 컬러를 확장시켜서 유저 디파인 컬러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만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파일이 이렇게 UI 컬러 플러스 유저 디파인 컬러 .h 파일이랑 m 파일 두 개가 나옵니다. 파일 이름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고, 데모는 발표가 끝나고 나서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할 거고, 오늘 좀 이따가
같이 실습을 해볼 부분에서는 이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맞나? 6개 카테고리를 만들 거예요. 제일 위에 보면 UI 뷰 컨트롤러의 오버레이 뷰. UI 뷰 컨트롤러에 어떤 버튼을 누르면 그 뷰에 있는 이미지가 뿌옇게 올라오는 거를 구현을 할 건데요. 그런 기능을 기본으로 갖고 있게끔 카테고리로 추가를 시켜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캡처해보는 부분을 UI 뷰 플러스 스크린샷이라고 하는 놈에서 캡처를 뜬 다음에 UI 이미지를 만들어서 UI 이미지에다가 블러를 준 다음에 그거를 여기서 쓸 거예요. 조금 복잡하죠? UI 컬러 기본적으로 SDK에서 제공하는 UI 컬러가 되게 적어요. 그리고 iOS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0진수 값을 씁니다. 0에서 255까지의 값을. 근데 디자이너랑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디자이너들은 컬러 코드 값을 줄 때 16진수로 주거든요. FF, 00부터 FF까지.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주는 게 UI 컬러 메소드 안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구현시켜주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커스텀 컬러를 등록해 놨다가 나중에 또 쓸 수 있게끔 하는 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UI 라벨 플러스 오토 사이즈는 라벨을 쓰다 보면은 플레임으로 폭이랑 높이랑 정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폭만 정해주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막 넣으면 자동으로 그 헤이트가 바뀌도록 해주는 오토 사이즈 기능을 하나 넣어주는 카테고리를 하나 더 만들 겁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이거는 그냥 설명하려고 넣은 거긴 한데 NS 유저 디폴트 에디션이라고, NS 디폴트에다가 이제 어떤 값들을 저장을 할 때 좀 길어요. NS 유저 디폴트 한 칸 띄고 스탠다드 디폴트였나? 스탠다드 유저 디폴트인가? 하고 가로 닫고 셋 오브젝트 뭐뭐뭐 그렇게 좀 긴 거를 좀 간축시킬 수 있는 그런 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실습하고 제가 이제 보여드릴 모든 것들은 제가 GitHub에다가 올려놨거든요. GitHub를 좀 바꿔놨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스터디에서 하는 것들은 보면 KJ5이라고 해갖고 다 날짜별로 해놨습니다. 날짜별로 다 해놔서 예전에는 프로젝트별로 뒤에 GitHub가 여러 개 있었잖아요. 레포지터리를 여러 개 관리했는데 그냥 한 가지 하나의 레포지터리에서 전부 다 날짜별로 관리할 수 있게끔 바꿔놨습니다. 우선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본 참고 사이트들이니까 나중에 이 키노트 파일도 나중에 다 공유를 할 거니까 나중에 보시면서 이 블로그나 한번 다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설명한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잠깐 이제 소스 코드를 보여드리면은 여기 카테고리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 하나를 예를 들어 볼까요? 오토 사이트, UI 컬러를 보시면 UI 컬러의 이 부분이 16진수를 10진수로 바꿔서 UI 컬러를 만들어주는 거고, 여기는 유저 컬러들을 쭉 등록을 해놓는 겁니다. KJ 그린 컬러 같은 거. 밑에 거는 색깔 두 개를 혼합해서 하나의 색깔로 만들어주는 메소드. 또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 위에 부분은 뭐 거의 정형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6진수를 가지고 10진수를 바꿔서 UI 컬러를 만들어주는, 화면이 검으니까 잘 안 보이겠다, 그렇죠?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유저 컬러, 자기가 만든 컬러를 16진수로 해서 등록을 해놓고 나중에 갖다 쓸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이고, 여기는 두 가지 컬러를 하나 퍼센트지를 첫 번째 컬러, 두 번째 컬러, 그다음에 퍼센트지를 주면은 얼마만큼 혼합을 할 건지에 대한, 그래서 UI 컬러로 뽑아주는 메소드도 하나 그런 카테고리도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이거는 근데 저도 프로젝트 다른 일을 할 때도 많이 쓰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소개 겸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 같은 경우도 get user name이라든지 set user name, 뭐 싱크
이렇게 길게 써야 되거든요 원래. 이게 길게 써야 되는데 그냥 좀 단축시킨다고 해야 되나? 좀 짧게 만들기 위해서 뭐 싱크라든지 뭐 밴 네임이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쓰기 위한 카테고리입니다. 카테고리는 워낙 자기 마음대로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오픈소스로도 카테고리 정의된 게 되게 많아서 그거 갖다가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뭐 블러 같은 경우, 스크린샷 같은 경우는 스크린샷 하나 찍는, 요거는 UI 뷰에 있는 기능을 확장한 건데, UI 뷰에는 스크린샷 찍는 기능이 없잖아요. 스크린샷을 찍는 놈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와서 UI 이미지에도 이미지를 흐릿하게 만들어주는 놈이 없기 때문에 그 흐릿하게 해주는 거를 처리해주는 카테고리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 흐리게 하는 거는 WWDC에서 작년이었나? 올해였나? 작년입니다. 작년에 이제 WWDC iOS 7에 관련된 내용 중에 좋은 게 있어서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소스 코드를. 우선 오늘 처음 이렇게 동영상 녹화도 하고 하지만 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고 솔직히 좀 떨려요. 그냥 일반 동영상 녹화 안 할 때보다 뭔가 좀 더 누구한테 감시받는 건 아니지만 뭔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냥 모티베이션이 더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부터는 좀 더 준비를 더 많이 해와서 보기지도 않고 좀 더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감사했습니다.